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게 아침이 밝아왔네요. 벌써 아침 6시입니다. 6시. 6시는 천회장과 만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밝은 얼굴로 미소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로만 접하도록 할게요. 목소리로만. 물보이스는 아니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항상 제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있는데 우리가 서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그 철칙이 있어요. 세 가지 철칙. 그 철칙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내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내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돼가지고 꼭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이 내 본연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야. 솔직하게. 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내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죠. 내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그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 기질을 억누르고요. 그 상대에 맞추다 보면은 나도 힘들어지고 결국 상대도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상대가 좋아도 내가 힘들게 되면은 결국은 그 관계는 오래 가지가 못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더라. 두 번째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더라고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아무리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한두 가지가 좋아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나 결점도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나에게도 단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서로의 단점과 그 결점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해소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일단은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에 간섭하지 않는다. 생각이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게 된 사람인데도 그 자신의 생각에 맞춰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막 시도를 하더라고요.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간섭이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하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간섭하게 되면은 오히려 갈등은 깊어지고요. 사이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오래가는 인간관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이 오래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오래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인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신나게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은 천 회장이 반말 막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밑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대하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 저의 그냥 보이스, 그냥 뉘앙스 그런 거 하여튼 저의 그 스피치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저를 막 여러분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천 회장은 고쳐도 고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십시오. 제가 무슨 공영방송 아나운서도 아니고 앵커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존칭을 쓰고 존댓말 쓰면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냥 이웃집 그런 오빠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댓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냥 제가 했잖아요. 반도체 오빠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우리 보면은 그 국내 그 팹립스죠. 팹립스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그 삼성전자가 제조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 IVI용. 그 칩이 현대차의 그 프리미엄 차량이죠.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제가 어제 전날에도 새벽에 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이 차량용 핵심 부품하고 관련해서도 삼성, SK, LG의 그 제품이 그 현대차에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답니다. 사례가 늘고 있더라. 그래서 4대 그룹을 그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산업계에 따르면은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14나노미죠. 14나노미터의 그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IVI용 통합 칩셋 SoC죠. 이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장착이 됐습니다. 이 IVI용 그 SoC는 차량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 등을 처리하는 반도체인데 그 제네시스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동을 담당을 해요. 설계는 팹립스인 텔레칩스가 이제 맡은 거죠. 이 칩은 제네시스가 아닌 현대차 일반 차종에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 차량에서는 공조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렇게 현대차가 최근 적극적으로 국산 칩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차량용 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팹립스인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하고 텔레칩스, 그 넥스트 칩 등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AP하고 SoC 등을 글로벌 완성체 업체에 납품 중입니다. 그 팹립스가 개발한 칩을 위탁받아서 양산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도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하고 암바렐라 같은 그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그런 물량을 수주하면서 긍정적인 평판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의 국내 기업 간 협업은 반도체를 넘어서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조명 등 그런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GV60 그 전기차에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 SK온의 배터리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백미러가 탑재됐죠. 이들 차량의 그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 제품이더라. 그래서 국내 4대 그룹이 중심이 된 자동차 전장 분야 협업은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미래차 시대가 오면서 첨단 전장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 SK그룹, 그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들도 실리를 중시하면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회장들도 좀 피 터지게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수자원 관리에 공을 들이더라고요. 이 물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 물은 핵심 자원으로 꼽혀요. 핵심 자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그 폐수를 깨끗이 정화해가지고 방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수원지에서 끌어쓰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 폐수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공장 방류수는 과거 5폐수, 이 5폐수로 여겨졌는데 최근 오히려 주변의 하천에 그 생태계를 재생시키는 착한 물로 또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 기흥 사업장에서 인근 오산천으로 매일 최대 5만 톤의 맑은 물을 내보냅니다. 공업용수로 사용된 뒤 크게 5단계에 걸쳐가지고 깨끗이 정화된 물이에요. 오산천은 수량이 부족한 건천이라 야생동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하지만 2007년부터 기흥 사업장에서 깨끗한 방류수가 유입되면서 하천의 수량이 늘고 수질도 개선됐어요. 그 방류 전에는 오산천의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3급수에 해당하는 5.2 ppm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1.4 ppm까지 낮았습니다. 2급수까지 좋아졌어요.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2020년에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 지정된 그 수달, 야, 이 수달이 서식도 한다네. 수달이 서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은 그 공업용수를 방류하기 전에 그 정화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그 방류수는 크게 5단계를 거쳐요. 우선 폐수에 약품을 넣어가지고 불, 인, 탄소 등 오염물질을 물리화학적으로 제거를 하고, 이후에 미생물로 유기물을 없애고 남아있는 미세한 냄새와 맛,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카본으로 흡착하는 거죠. 반도체는 먼지 입자 하나만 내려앉아도 품질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요. 물로 씻어내는 공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웨이퍼를 깎은 뒤에 나오는 부스러기나 뭐 반도체에 주입하고 남은 그런 이온 등은 모두 밀입자마저 그 제거된 초순수로 씻어냅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하고 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 공정도 물을 쓰고,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경기 기흥과 이 화성 등의 반도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한 물만 하루 평균 31만 톤이야. 31만 톤. 반도체 기업들이 물 관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한번 사용한 하수를 재활용하기도 하고, 삼성은 지난해 경기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사업장에서 필요한 공업용 수준으로 처리해가지고 공급받기로 했어요. 2030년에는 하수재 이용수를 하루 40만 톤 이상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반도체 설비가 늘어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이 반도체 공업용 수도 현재 2배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팔당호 등에서 가져오는 그 치수량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국제수자원 관리동맹 AWS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최고 등급 플래티넘을 인증 획득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물의 진심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물을 쓰지 않는 스크러버를 개발했네요. 21년에는 2000 사업장에서 폐수 재이용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에 재이용할 수 있는 폐수 용량이 6만 톤까지 늘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인근 안성천의 생태계의 변화도 기록 중입니다. 2030년까지 수자원 절감량 누적 6억 톤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참 물 중요하죠. 우리가 물을 흔히 쓸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제 물이 없으면은 물 한 방울도 상당히 귀하더라고요. 물 진짜 아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TV를 제조하는 그 삼성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던데, 지난 8일에서 11일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혈액학회하고 있어요. 혈액학회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포스를 방문한 유럽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라 합니다. 삼성이 그 희귀질환 그 바이오 시밀러로 혈액학 분야까지 진출한 것을 두고 세계 의사들은 놀랍다는 반응인데, 제품 평가는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교수가 그러는데, 바이오계 후발주자 격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짧은 시간 안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8년간의 개발과 임상을 거쳐서 지난달 말 유럽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이 치료제 솔리리스의 그 바이오 시밀러인 에피스클리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 현지 의료진에게 에피스클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홍보 무대였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의 그 전쟁터인 해외 학회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제품 홍보만을 위해서 부스를 차린 것은 2012년 창사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품명에 사명을 넣은 것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이미 10개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갖춘 삼성 그 바이오에피스는 올 하반기에 하드리마하고 에피스클러로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하드리마는 류마티즘 관절염,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치료제 휴미라의 그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휴미라하고 솔리리스의 시장 규모는 각각 연간 27조 원, 5조 원에 달하죠. 솔리리스는 그 환자당 연간 치료비만 4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인데, 에피스클리가 대중화되면은 가격 부담이 줄어서 더 많은 환자한테 치료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 의료보험 재정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PNH는 체내 그 면역체계하고 적혈구간 연결 단백질에 그 문제가 생겨서 서로 충돌하면서 이 적혈구가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이 적혈구가 깨지다 보니까 혈전이 생겨서 심부전, 폐부전, 그런 고혈압 등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한 15명꼴로 발생을 해가지고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환자 모집이 어렵고 개발 난도가 높아서 바이오 시밀러에 도전하는 그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삼성은 그 틈새 시장을 뚫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하고 울토미리스, 암젠의 그 베켄부 등이 경쟁 약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에피스클리 임상 3성을 주도한 그 장준호 그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경쟁 제품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소르비톨 성분이 없는 데다가 임산부의 임상 데이터하고 약효 속도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는 있는데, 한번 이번 학회에서도 에피스클리 그 경쟁 제품 중 홍보에 나선 것은 울토미리스뿐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의학 용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미국에서는 휴미라 그 바이오시밀러 12종이 출시되고, 그 휴미라는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규모만 2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하드리마, 이 하드리마는 휴미라하고 상호 교환성 임상을 마친 바이오시밀러 제품인데, 허가를 받으면은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휴미라 대신 그 하드리마를 처방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 부사장이 하드리마는 상호교환성, 고저농도 제형 등 여러 그 면에서 경쟁 제품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25년까지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많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다양한 바이오 시뮬레이도 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뵙도록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바빠가지고 어디 좀 멀리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낮에 제때 못 올릴 거예요. 오늘 아침 오전만 올리고 제가 금요일까지는 어디 좀 멀리 갑니다. 멀리 가기 때문에 영상 많이 안 올라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차례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열심히 돈 벌러 갈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